33번을 다시 풀거나 아니면 마친 친구들은 공감하겠지만 33번은요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문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이게 뭐 천체 이거 물리가 나오냐 뭐 이거 뭐 어쩌라는 원근법인지 뭔지 뭐 멀리서 뭔 말. 일단 한번 읽어보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만 해석해 줄게요. 자 보자. perceived distance of object예요. 그럼 이 물체 A 오브 B는 B의 A니까 이 물체의 인지된 거리? 뭔 말이야? that are far away from the observer. 뭔가 보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인가 봐. It's often assumed that 뭐라고? To be subject to some global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moon, the stars, and the sun are all perceived at the sky. 자, 내릴 수 있죠? 등호라고 보자고. 연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등호 그 뒤에 알아들으면 되죠. is at about the same distance요. 그냥 뭔가 그냥 똑같은 곳에서 보는구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 그 뒤에 읽어보고 거꾸로 독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보자고요. This observation is related to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The idea that the visual space is not open.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And that visible surface or indeed the sky. 즉 요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or이라고 얘기하는 거 병렬 구조죠. 그럼 병렬 구조라는 건 뭐랑 뭐가 뜻하고 당연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뜻 그리고 같은 품사여야 돼요. visible surface 뭔지 모르겠어. 그지? 눈에 보이는 표면? 그냥 the sky. 이거 뭐야? 사람 이름인데? 그럼 일단 한번 끊어봐. 구체적 진술인 건 뭐지 뭐. 그러면은 결국에 뭐다? 이 visual space는요. 뭔가 하늘이래요. 그리고 구체적 진술 나옵니다. 얘가 suggest합니다. that this is realized as a hard limit이요. 뭔가 한계고 which they call the farthest plane입니다. 뭔가 가장 뭔 말인지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얘는 수능이죠. 수능은 우리 정확하게 출제 원칙이 있다 그랬지. 출제 원칙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3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즉 만약에 여기서 8개의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6개나 7개는 뭔 말인지 몰라도 단 하나 정도는 고3 수준의 문장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자. 그러면 if an observed person or object is walk beyond this farthest plane 뭔가 이거를 넘어서면 it will no longer be perceived as moving further away. 더 이상 움직이지 않다라고 인지되고 오히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shrinking in size예요. 등장했네. 이 정도 문장은 충분히 고3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니까 앞에 거 다 지워버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멀어지면 움직이지 않고 뭐 하진다?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럼 이거 딱 물음표 짚고 반복하는지 보자고요. This observation is actually quite common. 등호. If looking down from a high tower, for example.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럼 우리는 안심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일 테니까 너무 멀어지면 움직이지 않고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 내용인지 보자고요. Cars or even houses on the ground below may appear as if 뭐 하는 것처럼 they were toys. 장난감처럼. 어쩌라고. 등호. That is shrunk. 오케이. 줄어든다. 반복이죠. 멀어지면 줄어든다. 그래서 presumably because they are perceived at the distance of the farthest plane 멀리서 보니까 while subtending a visual angle that corresponds to a larger distance 뭔가 멀리서 본다. 멀리서 보면 움직이지 않고 줄어든대요. 그럼 뭐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 딱 두 문장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 진술에 멀리서 보면 줄어든다. 구체적 진술에 멀리서 보면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빈칸의 문장도 멀리서 보면 줄어든다. The farthest plane is this. 그럼 먼 곳은 이거다. 당연히 빈칸에는 멀리서 보면 줄어든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태가. 그럼 선지 보자고. 33번은 본문은 어렵고 선지는 쉬운 글이에요. 1번. Prove the boundless reach of visual space예요. boundless는 무슨 뜻일까? 경계선이 없는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예 그냥 경계선을 넘어서 보면 줄어든다는 내용인데 얘는 prove 증명하래. 뭘 증명해?
prove부터 아니고요. boundless도 아니고요. 뭐 visual space 이거는 맞겠지. 하지만 나머지 단어들이 틀렸죠. 2번 보겠습니다. Mark the limit of the perception of size constancy요. 자, 사이즈 하나 알아듣고 나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다? 없죠. 근데 조합이 안 돼요. 뭔 말인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해석은 되거든? 이해가 안 되지. 대표적인 문장이 있죠. 뭔 말이야? 후보. 3번. Cause object to look more vivid. 뭔 소리야. 그냥 작아진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생생해진다는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제거. 4번. Allow object to appear larger. No, smaller. 더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 반대 순지죠. 5번. Provide a reference point for calculating the exact distance. No. 거리를 측정하는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게 2번.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불안하죠. 오답 제거를 했지만 2번이 정답일까? 그냥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어. 그게 이득이야.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 불안해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불안하면 불안하지. 근데 불안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되게 가족끼리 막 불안하잖아. 걱정합니다. 뭔가 걱정하면 달라져? 안 달라져. 그리고 만약에 이러잖아. 선생님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그냥 해. 또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이거. 이런 태도 가져갑니다. 아, 선생님 만약에 제가 길을 걷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 깨져가지고 수능 못 보면 어떡해요? 근거 있어? 그렇게 넘어질 거는? 근데 만약에 아니 진짜 근거 있냐고. 아니 만약에 근거 있냐고. 아 됐어 선생님이 말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 안 하게 돼요. 내가 맨날 너네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막 이러면 어떡해요 막 할 때 맨날 막 시비 걸잖아. 아 근거 있냐고. 증거 있어? 그리고 문제 물어볼 때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근거 가져와봐. 증거 가져와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알려주긴 하지 왜 자꾸 근거를 가지고 오래? 하면서 다시 보게 된다고. 다시 근거를 찾으려고 봐. 근데 근거가 실제로 없어요. 이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 때도 중요한 태도긴 하지만 문제 풀 때 정말 선생님 이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근거 있어? 근거 찾아봐. 근거가 없어. 그럼 또 내가 뭐 한 거야? 주관이 개입된 거죠. 항상 이런 태도는 문제풀이와 뭐 인생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근거 있냐고. 이건 것 같은데 근거 있어? 다시 한번 봐. 근거 있어? 근데 2번은 정답의 근거도 없지만 오답의 근거도 없어요. 정확하게 2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글 밖에 있는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해시켜줄 수 있거든? 왜 정답이 2번인지? 근데 그렇게 내가 이해시켜주는 순간 나중에 육모, 구모, 수능에서도 이게 왜 정답인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에 그냥 나머지 정확한 오답을 제거해서 2번 몰라 맞겠지. 어차피 뭐 이거 3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빼고 97점 받지 뭐. 이런 태도 가져가야 돼요. 왜냐? 고민할 시간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아. 추가 시간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틀리든 말든. 그 시간에 다른 거 맞춰야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절대평가에서 수능 영어 본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선지의 난이도는 내려갑니다. 왜냐? 난이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 너무 어려워.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야? 이거 선지 제거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어차피 풀라고 낸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어려웠어. 본문은 굉장히 어려웠고 이거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 막 알 수 없는 과학 지문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수 따는 건 어렵잖아요. 점수 따는 건 선지를 제대로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있을 거야. 막 TV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번 3월 모의고사 영어 굉장히 많은 뭐 영어 연구소나 아니면 학원에서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문이에요. 본문이고 점수 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선지가 쉬웠거든.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어땠냐? 본문도 어렵고 선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모의고사는 1등급이 1%대였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는 선지의 난이도를 약간 낮춰서 갭을 줄였어요. 수능 때도 역시 선지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 본문을 어렵게 냈습니다.
하지만 선지는 쉽죠. 아마 올해도 6월 모의고사 때는 본문은 어렵게, 선지는 풀만하게, 오답 제거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점수를 따는 거지 완벽하게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좋습니다.